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규입니다. 네, 박종규 멘토님, 오늘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주식 상한가가 내년 1월부터 30%대로 확대된다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뉴스를 보고서 잠깐 깜짝 놀랐었는데요. 예. 정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하다, 이렇게 증시에 활력을 넣고자 하는 의지라고 이렇게 봤는데, 요새는 뭐 상한가 매매가 요새는 많이 시들었는데, 과거에는 한참 상한가 매매가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증시 뭐 이제 상한선 하한선을 30% 이렇게 한다면은 나중에는 뭐 하한가 기법 뭐 그런 게 더 오히려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갑자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상로 멘토님 같은 경우는 네. 어떠셨는지요? 일단 한편으로는 또 투기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진검승부가 될 수 있겠구나. 진정한 전문가들이 좀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주식 시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에서는 항상 그런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 내년에도 물론 올해도 좋은 수익률 함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마감을 했고, 우리가 오늘 시장 어떻게 봤는지 박종혁 멘토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금일 시장은 정말 조용한 시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가기 위한 그냥 쉬는 구간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뭐 한 차례 정도 조금 가격 조정 살짝 있은 이후에 좀 이제 2100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이제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다우지수나 나스닥에 국내 증시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무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강도가 되게 세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대부분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보기에는
그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전면전으로 뭐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암시를 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에 뭐 큰 이렇게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투자자들께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초이노믹스 최경환 부총리의 그 경기 부양책이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끝났나? 예, 단기적으로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물론 한 2, 3일 정도 코스피 조정을 예상을 해보긴 하겠지만은 이런 최경환 부총리의 이제 발언 같은 경우는 막연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에 상승을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요. 2100까지 오르는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의 이제 그런 최경환 부총리의 그 하반기 때 돈을 푼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쪽에 이제 활성화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무슨 서비스업,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그런 게 실질적으로 모멘텀이 작용해가지고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이 한 지가 이제 집권 2기가 됐는데, 보통 제가 이제 평균을 내봤습니다. 집권 2기 때 뭐 한 20%, 30%, 50% 정도 보통 주식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아직 주가 수익률은 거의 미비하다 싶을 정도 뭐 한 3%, 2%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무언가가 하나 나와야 될 시점이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2기 하반기 때가 아닐까,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내일 모레 혹시 옵션 만기일 때 주가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우량한 뭐 금융주라든지 주도주 섹터를 조정 구간에 잡도록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눈치 보기가 너무나 팽배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지금 그만큼 얼마만큼 가려고 이렇게 우리의 이런 인덱스를 계속적으로 테스트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맞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해외 변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수 자체를 글로벌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꼭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죠. 바로 금융주의 강세를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기관이 크게 매수세를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금융업종, 그리고 증권업종, 화학업종에 대해서 큰 매수세를 다시 한 번 더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380억 원 가량을 금융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형국이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증권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바로 은행업종이죠. 은행업종은 이미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욱더 현명하시다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자체가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재료 자체가 옵션 만기일에 발표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바로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지금 이미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는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재료가 노출될 때 과감하게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지금 혹시나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잠시 쉬어가셔도 좋으니까 제발 매수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를 들었다 놨다 했던 종목군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SKCNC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KCNC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 이만큼 잘 가는 종목 잘 없는 것 같아요. SKCNC 한번 평가 좀 해주시죠. 예, SKCNC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항상 여기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고가를 넘어갈 때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우량주는 한 3년, 4년의 어떤 고점을 넘어갈 때
오히려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한정 KPS도 그런 방식으로 추천을 낸 적이 있었는데 잠깐 그 수급 현황 보면서 SKCNC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NC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금에서 지금 보시면은 7월 18일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주체는 지금 연기금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투자도 이제 소폭 들어오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한번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할지라도 다시 한번 뭐 SKCNC 같은 경우 20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이유로는 뭐 2분기 실적이 이번에 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엔카 쪽에는 이제 뭐 그런 쪽에서 이제 매출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쪽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뭐 진출한다. 이제 확장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이자만은 그래도 주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누군가가 계속 사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누가 살 수 있느냐. 아무래도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수는 있어도 다시 한번 20만 원을 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상로 멘토님 같은 경우는 SKCNC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SKCNC만한 종목이 잘 없죠. 요즘 시장에. 그만큼, 요즘 시장에 가장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다리죠. 오늘도 달린다. 그 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SKCNC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뭘까요? 바로 유통 부분 자체를 탄탄하게 지금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 다시 한 번 더 라이징 스타 시장, 신규 산업을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엔카 자체가 상당한 지금은 버팀목,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도 고성장세, 바로 26%대의 성장세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대형주가 26% 성장을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SKCNC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과는 다르게 오달리 되고 있다는 걸 좀 더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모듈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이겠죠. 자,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를 갔을 때 과연 기업의 가치가 달라졌는가 안 달라졌는가를 평가를 한다면 달라졌을 때는 무조건 신고가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SKCNC에 지금은 랠리를 펼치되 다음에 정점이 올랐을 때 또다시 뭘 체크해야 될까요? 바로 그 반도체 모듈 시장에 진출했는데 거기에서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가가 또다시 주가의 변곡점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차트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형주는 월봉을 꼭 체크를 합니다. 월봉 한번 보시면요. 25월봉선이죠. 25월봉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 자체에서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돌파를 하고 이 구간 자체를 돌파를 했다는 거죠. 자, 14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가 20만원대까지의 목표가를 본다. 그것은 저는 너무나 낮은 목표가를 제시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소 23만원 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현재 주가 자체는 기대감이 끼어있는 주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버베팅이 조금 나오더라도 최소 단기 목표가 23만원을 잡으시고 브레이크 없이 오늘도 달리는 정신으로 SKCNC 보유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삼성중공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삼성중공업 5%대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장마감할 때는 또다시 2%대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조선주, 문제 많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께서 조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하나면 분명합니다.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한 5%가량 상승했던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뭐 이제 수주 관련해가지고 중국을 추월했다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잠깐 이렇게 5% 정도 급등을 했다가 다시 3% 내지 2% 정도에서 이제 종가 마감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조선에 관련된 그 수주, 이거를 뭐 8월달, 9월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유는, 보지 마시고요. 시장이 가게 되면은 조선주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2100, 2200을 넘어가게 되면요. 조선주나 이런 조선주나 화학이나 원자재주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주 섹터에 속하게 됩니다. 그동안 뭐 IT,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실적에 기반을 둬가지고 잘 올라갔던 종목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 고점 대비해가지고 6, 7개월 만에 거의 40%, 60%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많이 나빠졌다고 할지라도 시장 지수가 좀 더 가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조선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61선을 돌파하고 121선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반 정도 눌림을 갖고 나서 오늘 뉴스와 함께 61선을 잠깐 돌파했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추가적인 이렇게 121선을 다시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만약 지수가 2,100을 넘어가 준다면은 삼성중공업 또한 3만 원 넘어가지고 좀 더 시세 탄력성이 붙을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자리에서도 뭐 26,400원을 이렇게 손절로 정하시고 짧게 보신다면 26,400원 손절로 보시고 뭐 61선 배팅 뭐 괜찮아 보이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상로 전문가님은 지금 삼성중공업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선주 문제 많습니다. 사실. 자, 일단은 오늘 뉴스가 조금 되었던 게 뭐냐면, 자, 월간 시장 점유율이 42.8%를 기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1년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더 재진입을 했다는 뉴스였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저효과. 이게 답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분기에 대해서 2분기는 그거보다는 좀 더 나아졌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LNG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LNG 선에 대해서 수주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자, 쇠빙선이라든지 아니면 에탄 운전선 같은 LNG 선에 대한 발주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7월 달에 성과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자, 조선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자, 삼성중공업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보시면요, 차트적으로는 만들고 있죠.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자, 전고점이었던 부분 자체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더 붙는 모습입니다. 자, 거래량에 대한 다이버전스 현상이 미리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자체는 어떻나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올라가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크게 빠졌습니다. 내려가는 자리에서 아무도 안 팔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반등 무조건 나올 수 있겠구나. 자, 하지만요. 시장은 어차피 가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조선주 같은 낙폭과대 종목군으로 수익을 보시는 것보다는 달려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주도주 패턴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저는 도보다는 거리나 윷, 뭐를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선주는 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리온쿠첸. 더 이상 밥솥 회사가 아니다. 자, 리온쿠첸이죠. 리온쿠첸 오늘 또 급하게 빠졌습니다. 11%대까지 빠지는 모습인데요. 자, 그냥 밥솥 회사로만 보면 되는가요? 리온쿠첸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이제 밥솥을 이제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뭐 쿠쿠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쿠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상장 대비해가지고, 상승을 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리온쿠첸은 이제 그 쿠쿠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계속 이제 빠지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갖다 붙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중국발 모멘텀, 그동안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많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매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 많이 올랐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리옹쿠첸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청자들님께서 보시는 거는 일봉밖에 안 보시겠지만은 리옹쿠첸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 회사인 거는 분명하고요. 리옹쿠첸 같은 경우 뭐 2,000원, 3,000원에 항상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주식을 뭐 2만 원, 3만 원, 10배 오른 가격에 사셔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2,000원, 3,000원일 때도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하면은 대박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관심 받을 때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봉상 잠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많이 빠진 것 같아도 월봉상 2,000원, 3,000원 했을 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전에 있던 주가 흐름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내일 뭐 코스피나 코스닥 약간의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3,000원 내지 13,000원 이하 한 12,500원대 부분에서 기다렸다가 약간 투매를 받아가지고 단기성으로 3% 내지는 5%의 수익을 보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취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다시 17,000원, 18,000원 회복하기에는 조금 지금 좀 모멘텀이 이제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에서 11,000원, 2만원대에서 물리신 분들은 조금 손절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대응을 그렇게 해서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로 멘토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기 좋은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먼저 표현하고 싶고요. 자, 리옹쿠첸 같은 경우에 지금 쿠쿠전자가 데뷔를 하자마자 지금 몇 이틀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냉정한 시장은 상당히 냉정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쿠쿠전자의 점유율은 70%, 리옹쿠첸의 점유율은 20%. 아, 정답은 쿠쿠였구나. 쿠쿠는 렌탈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구나. 리옹쿠첸은 밥솥 말고 애매한데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표현할 수 있겠고요. 고평가 기조는 여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요,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낮습니다. 자,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됩니다. 고점 형성될 때 기관의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들어오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고점의 이 단계에서는 왜 기관은 팔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또다시 기관이 또 샀을까요? 그런 포인트를 좀 더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 가격대를 돌파할 때는 누가 또 올렸습니까? 기관이 또 올렸습니다. 대신에 외국인은 무작정 팔고 나갔죠. 기관에 물량이 상당 부분 들어와서 손이 바뀐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권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자리까지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기관의 투매성 물량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많이 팔아야지 따라서 개인들이 같이 팔고 나가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일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예, 앞서서 박종현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 내외를 보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시면 틀림없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군, 대신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여기까지 다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겠죠. 수익률 점검 시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큐브 종목이 오늘 장중 손절가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1.3%의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박종형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2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KMB 금융지주가 0.75%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5.1%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조민규 멘토가 유니테스트 목표가를 기존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24.9%를 기록했고요. 3위는 나문호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2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와 5위는 여전히 정동훈 멘토가 독식하고 있는데요. 테크윈과 한국전력이 각각 19.1%와 17.2%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 유니테스가 37.3%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동훈 멘토가 86.5%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74.5%를, 3위는 김선유 멘토가 1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삼화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동메달을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장 자체를 지켜줄 히든카드가 있으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카드는 바로 저의 히든카드입니다. 자, 저의 히든카드가 어떤 종목인지 조금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수익률 점검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뭐 무난하다 그죠? 무난하고 C큐브하고 지금 현대엘리베이터하고 오늘 편입을 했습니다. 자, C큐브 같은 경우에 편입을 하자마자 지금 손절 처리가 조금 됐는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큐브 같은 경우에 4.4%의 하락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타났었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11선 상단에 위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시세는 죽지 않았는데 하루에 이렇게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곧장 이렇게 손절 처리가 되는 종목이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보고 추천했던 종목 아닙니다. 좀 더 길게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엘리베이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편입을 제가 막상막하에서 3번 도전했습니다. 드디어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편입이 된 종목이고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예. 현대엘리베이터 지금 바닥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회사들은 몇 개 있을까요? 처음에 LG 오티스, 송산,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예. 자, 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부양 정책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완화 정책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건설 경기가 회복된다.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걸어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자, 간단한 곳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현대엘리베이터를 찾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현대엘리베이터 꼭 한번 사보시고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37,650원 곧 앞자리가 바뀝니다. 같이 앞자리가 바뀔 때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유전체 분석 서비스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SK케미칼 제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정부 지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인지 떠오르십니까? SK케미칼과 제휴를 받고 있는 기업.
그걸 한 개밖에 없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예. 127, 120 DNA 링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마음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올라올 때는 또 금방 올라옵니다. 이 종목.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보시는 화면이 바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쭉 보시면요.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회사에서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루미나에서 만든 기계도 있고요. 이런 기계가 바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에 대한 기계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 있나? 아닙니다. 지금 계약이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이제 시장은 라이징 스타 시장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 단계입니다. 자, 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DNA 링크도 이런 일루미나라든지 아니면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DNA 링크, 테레자니텍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바로 마크로젠, 이 세 가지 회사가 있겠죠. 그 중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 뛰어난 회사는 바로 이 DNA 링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DNA 링크의 지금 대표이사가 얼마 전까지 마크로젠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근데 DNA 링크로 왔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오늘 DNA 링크를 첫 번째 키워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SK케미칼 제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코스닥의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선택을 할 때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종이가 되면 어떡하지?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떡하지? 급락이 나오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죠. 대기업과 제휴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SK케미칼. SK케미칼이 쉽게 망할까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도 한 획을 그었던 기업이 바로 SK케미칼이죠. 그 회사와 바로 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 자, 어떻게 제휴를 맺고 있나? 자, 개인 유전 정보 분석 서비스 보이십니까? 작은 글씨로. 잘 안 보이시죠?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인 유전 정보 분석 서비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바로 DNA 링크의 정보를 공유하는, 제휴하는 그런 사이트라는 거죠. 그 포인트를 우리가 좀 더 짚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만큼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기업과 제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과 안정적으로 제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바로 SK케미칼과 제휴가 되어 있는 DNA 링크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뭡니까? 바로 다부처 유전체 사업입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총 5,7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액적인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포스트 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입니다. 자, 유전체에 대한 사업 자체를 국가적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라든지 아니면 농식품부 아니면 해수부, 미래부, 산업부 나눠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공동 연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꾸준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구나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늘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예, DNA 링크 차트 보겠습니다. 자, DNA 링크. 많이 올랐다.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마크로젠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마크로제는 뭐 신고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고가 날라왔습니다. 자, 다시 DNA 링크 보겠습니다. DNA 링크, 아까 전에 많이 올랐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다시 한번 주봉으로 보니까 올라오고 있는 단계다, 그죠? 대신 크게 거래량까지 붙으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서서의 고점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물량을 크게 모으고 난 다음에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물량을 크게 모으고 다시 한번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여기 하단에 물량이 조금 잠재되어 있는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여기에 또다시 물량이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캐치를 한번 해본다면, 항상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었던 구간, 자, 여기에서는 이 구간 자체가 저항권의 움직임으로 작용했고, 여기에서도 저항권을 작용했습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지지권으로 작용을 했죠. 15,000원 밴드에서 16,000원 밴드가 상당한 맥점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자, 일봉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오시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각을 크게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을 한번 꺼볼게요. 어떻습니까? 하단 밴드와 중간 밴드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단 밴드를 터치하지 못하고 하단 밴드에 걸쳐 놓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 중에서 하단 밴드 권역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자고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상단 밴드에 대한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틀림없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포인트로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링크 매수가는요, 하단에 15,500원대, 무조건 사겠다는 의지죠. 15,500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7,000원까지 갈 수 있는 기간, 저는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D7일 남았습니다. 17,000원 가는 날. 내일부터 D6일 되겠죠. 일주일 뒤에 이 자리에 와서 제가 DNA 링크 목표가 다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멘트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박종욱입니다. 히든카드 설명하기 이전에 잠깐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AS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잘만테크인데요. 잘만테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한 마이너스 한 2.6% 정도 손실에 있고, 그 다음 KM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5.1% 수익권에 있습니다. 잘만테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앞으로 한 2, 3개월 있을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잘만테크 같은 종목이 어떤 모멘텀에 붙어서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는 지금 어떤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1840원대하고 2000원대에서 계속, 기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만테크의 흐름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1840원 또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개념으로 봤을 때 1800선에서, 그러니까 2000선에서 그 다음에 1600선, 그 부분대에서는 보통 지지를 받고 나서 2500원까지 올라왔던 경험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패턴으로 공략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수익을 많이 얻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도 양호하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KMB 금융지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M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014년 5월 1일 날 우리금융지주한테서 인적분할돼가지고 만들어진 금융지주 회사인데 100% 이제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저번에 BS금융지주 설명드리면서 경남은행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런 이제 지주회사들이 좀 더, 그러면 이제 경기 활성화 때문에 큰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BS금융지주를 미체결 편입이 안 돼서 KMB금융지주를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잠깐 차트 흐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 차트 보시면은요, KM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14,000원대에서 13,000원대 그 박스권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저항대가, 단기적인 저항대가 14,000원대입니다. 하지만 2,100을, 지수가 2,100을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 종목 또한 14,000원을 한번 넘어가면서 신고가 15,600원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면은, 차트 흐름상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키워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든카드 첫 번째 키워드는요, 추석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내수경기.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저평가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시는 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고 여기서 단언컨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앞으로 다가올 일이죠. 예, 이미 이제 여름 끝나가고 있고, 어쩔 때 잠잘 때 보면은 약간 막 싸늘한 이렇게 냉기가 이렇게 돌 때도 있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겠구나. 추석 이제 9월달 얼마 안 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추석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추석 관련 종목들, 이제 하면서 유통업 관련으로 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청자님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추석 관련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은 물류회사, 한진,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나무누 멘토님께서 좋은 수익률을 이렇게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행,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있고요.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물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관련해가지고, 그런, 물류 유통량이 많아질 거라 예상돼가지고 관련주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행, 항공 같은 경우는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죠, 해외로요. 그래가지고 추석 관련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CG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GS 리테일, 요런 섹터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다 연관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추석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내수 경기인데요. 지금 큰 틀을 봐야 될 때입니다. 이제 테마는요, 시장이 정말 세게 갈 때는요, 테마 잘 안 갑니다. 시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잘 못 갈 때, 그럴 때 그 틈새 시장에서 테마가 나오는데, 지금은 테마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큰 틀을 봐야 될 때입니다. 보시면은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경제정책 방향을 딱 내세웠는데, 내수 활성화라고 딱, 단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소득에서 가계소득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주택시장 정상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유통시장, 이런 쪽을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수 경기로 활성화되는 그런 쪽이 무엇이냐? 물론 수출로 인해가지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건설이나 금융, 기존 강자들이죠. 그런 쪽 말고도 또 유통 쪽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유통에 해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저평가입니다. 저는 항상 주식을 볼 때, 우량 주식을 볼 때는 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회사가 항상 매출액, 영업이익이 3년 또는 4년 내지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지를 항상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중요한 거고요. 주주연황을 보시면 현대백화점이 거의 한 50%, 40% 가까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중요시 여기는 거, 대형주에서, 연금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연금에서 지금 한 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자산운용사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다음. 예, 보시면은 그리고 매출액, 예,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일단 제자리긴 한데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런 유보율하고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뭐 23% 정도, 그 다음에 뭐 유보율 같은 경우는 1800%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죠. 그만큼 튼실하고 안정적이면서, 예, 조금 이제 성장성이 조금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현대홈쇼핑입니다. 예, 오늘 보시면은 그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현대홈쇼핑 같은 종목을 추천하느냐. 그래서 그런 홈쇼핑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그 제7회 그런 이제 홈쇼핑을 이렇게 하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빠졌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연기금이나 아니면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연기금 팔았지만은 외국인이 그만큼의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홈쇼핑을 잠깐 보시면은요. 예, 현대홈쇼핑 차트를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었죠. 15만 원서부터 해가지고 16만 원대서부터 상승을 시도를 하다가 오늘 그런 정부 정책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그 홈쇼핑 이거를 뭐 개설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 7% 정도의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주가의 탄력성이 한번 붙게 되면은요. 아무리 악재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최소 반등은 나오고 나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 종목은 반등 또는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잠깐 수급 현황 아까 전에 그거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예, 수급 현황을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기금에서 현도쇼핑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금일, 1600억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그만큼의 금액을 오히려 더 사갔습니다. 예, 사갔고요. 외국인은 지금 15만 8천 원대부터 16만 원대까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 GS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 규모 면에서 1등이지만 현대홈쇼핑은 현재 영업이익 측면에서 지금 1등입니다. 그만큼 내실 있게 갖고 가고 있는 회사고요. 아무리 뭐 제7회 홈쇼핑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현대백화점하고 연계된 그런 시스템적인 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받치고 있는 현대백화점의 그런 유통적인 시스템 때문에 쉽게 그렇게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꺾일 거라고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대홈쇼핑 같은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뭐 트렌드로 보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경기나 아니면 추석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다. 단기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코스피가 2100, 2200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 또한 18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홈쇼핑 일단 매수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현대홈쇼핑의 매수가는요. 61선 부근이 15만, 현대홈쇼핑 보시면은요, 현대홈쇼핑 매수가는 15만 3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정고점인 18만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4만 4천 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홈쇼핑으로 한번 목표가까지 가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정영 멘토가 준비한 현대홈쇼핑이었습니다. 예.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지금까지 이상로 그리고 박종영 멘토의 히든카드였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매쇼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준비 많이 했는데 또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항상 아쉽습니다. 박종영 멘토님 어떠셨습니까? 예, 저 또한 항상 준비는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나면은 많이 아쉬움이 듭니다. 예, 하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들지 않도록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해 올 거고요. 시청자님들께서도 계속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내일도 수익 내러 오세요.